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의 수익률과 흐름을 보다 보면요. 뭐 한 5년 또는 10년 요 시간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어떤 투자 자산이 일방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미국 주식, 일방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투자 자산들이 과연 사람들의 고정관념처럼 계속 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배신이 시작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조금 주식시장 외에 조금 넓은 시각에서 그리고 긴 타임 프레임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다른 좀 다른 모습의 한국 주식시장의 모습이 엿보일 텐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향후 투자의 세계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긴 시간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옛 속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우연히 10년 전에 건강검진 했던 자료를 보다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들이, 정상에 있었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이거 숫자가 안 좋습니다. 슬프더라고요. 자, 그만큼 1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투자 대상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방향이 무한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앞서 인트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과 그리고 미국 주식입니다. 자, 이 투자 대상, 요즘은 조금 이제 조용해지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자, 불과, 지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파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하고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찬양, 저건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성조기를 보고, 미국 국가, 빠빠빠 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찬양이 있었죠. 이에 반해서 이들 투자 자산에 비해서 참 못난이가 있죠. 못난이. 한국 증시, 한국 주식시장 진짜 못난이로 취급받고 뭐 어디에다가 명함도 못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땐 10년 동안 시간을 보면 저 투자 자산들이 일방적이고 한국 주식시장은 진짜 저기 밑으로 빠져 있어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지만 긴 타임 테이블로 보면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아파트 시장의 상승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그 재테크를 하신 분들은 읽기 잘 아실 거고요. 이에 반해서 최근부터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파트 시장의 결정적인 상승 시점은 2013년에 초이노믹스가 발표됐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여러분 빚을 와장창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셔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아파트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실,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요. 급매, 급급매, 급급매 요게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분양 어마어마했죠. 그때부터 시작했던 상승장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미스 속에 강세가 있었고 2020년 이후로는 통제 불가 수준의 폭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만 보면 아파트 가격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응, 아니야. 예, 응, 아니에요. 왜냐? 그 직전을 기억하신 분들, 예, 한번 되고 봐봐 주세요. 그 이전에 살벌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어땠습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면서 미분양이 10만 채가 넘네. 이런 뉴스 계속 쏟아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 저거를 기억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만 채가 아니고 한 10 몇만 채 됐던 것 같아요. 중고금 미분양도 상당했습니다. 와,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뉴스를 틀면요. 역전세에 난 이야기 수시로 등장했고요. 심지어는 제값받고 분양받은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미분양이 오랫동안 적체되다 보니까, 예, 뭐, 할인 분양, 예. 할인 분양을 건설사들이 몰래 합니다. 그래서 할인 분양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값 내고 분양받았던 분들이 할인받아서 분양받고 들어오는 분들의 이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리케이트 치고, 야, 너희들은 싼 값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제값 내고 샀다. 투쟁! 이런 분위기 있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파트는 무조건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들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는 역전세난 뿐만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허다했죠. 그리고 강남 불패 이야기 있었지만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강남의, 예, 유명한 학원가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30% 이상 하락한 경우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30%면 이거 주식시장 하락한 거나 징표없지 않습니까? 와,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최근 10년만 보면, 야, 저 불패 아니야? 불패시나? 아이, 무조건 가는 거지. 그랬던 아파트 시장이 요즘 심상치 않죠? 제가 경기권, 예, 아파트 단지 랜덤하게 찍어서, 예, 시세 흐름을 봤더니, 실거래가 흐름을 봤더니, 왜 이렇게 살벌해요? 예. 이게 그런데 예전에 벌써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 지난 10년간 어땠습니까? 한국 주식 제자리 걸을 때 정말 화려한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나스닥 지수 한 2014, 15년이었나? 그때 2000년에 고점 뚫고 그냥 쭉 날아가니 끝도 없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이에 반해서 한국 주식은, 예,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무시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TQ 무한매수법이라는 투자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저게 지난 10년, 예, TQQQ 요 ETF가 나온 게 한 10몇 년밖에 안 되거든요. 2010년대. 이 시기 이후 백테스팅을 하면 TQQQ, 저거 무한 매수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깜놀입니다. 깜놀. 자, 그런데 저게 무한히 계속 갈 것이냐. 이 점을 떠올리기에 앞서서 그 이전 10년, 2010년대 이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제가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와 여기 위에 이제 나스닥 지수고요. 그리고 아래 코스피 지수를 같이 차트로 띄워놓고 시작 시점을 2000년 연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분기점은 2012년 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요. 자, 미국 나스닥 지수 어때요? 예, 2000년 초부터 해서 2012년 예, 말까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깊은 하락세예요. 이 낙폭이 제법 컸기 때문에 저때 당시 하락률이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한 20%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심지어는 예,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70%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코스피 지수는 2012년부터 해서 2000년 사이에 요때 얼마나 상승했냐 제가 한번 제 칼럼 다시 보면서 자료를 조회하고 있대. 94%나 상승했어요. 우리가 본 지난 10년은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은 와 엄청난 상승이지만 한국 주식 시장은 제자리 걸음 갓 아닙니까? 이 제자리 걸음 갓 하는 동안에 한국 코스피 지수가 요게 아마 20% 상승했을 것입니다. 한 20%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40% 상승했어요. 물론 요 기간에 미국 증시 상승률은 어마어마했죠.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몇 배씩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특정 단지 콕 찍어서 보면 몇 배씩 올라간 아파트 가격들도 많아요. 이에 반해서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0년, 정말 실망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게 계속될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하게 임계치까지 이른 투자 자산은요, 반대로, 과한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추세가 바뀌어서 하락 추세로 가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해서는 그 하락 추세가 굳어지고 반대로 과하게 저평가되거나 무시받았던 억눌렸던 그러한 투자 자산은 그 다음 사이클에 오히려 상대적인 우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보면 서울의 아파트, 핵심 지역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뭐 버블론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끝없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마치 이카루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까지 날아가려고 하다가 점점, 밀랍이 녹아가지고 날개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제법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끝없이 상승한다. 미국처럼 혁신적인 회사 없다. 상장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 미국 증시에 대한 끝없는 상승을 기대하긴 합니다. 물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요. 요즘 재밌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미국 증시 FOMC 회의 후 이렇게 하락하는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요즘 좀 이상하죠? 과하게 올라갔던 애들은 뭔지 모르게 뭔가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좀 지쳐 떨어지고 아파트 시장은 이미 경기도권부터 해서 뭔가 심상치 않죠. 이에 반해서 한국 증시는 지난 10년, 뭐 잠깐 2020년, 21년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지만 기조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한국 증시가 화려했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이나 아파트 시장만큼 그렇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한국 증시는 도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계속 10년 동안 상승했던 저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다라는 좋은 표현을 들으셨죠. 한국 증시는 도박이다. 심지어는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주식 뭐 이게 사행성이 강한 것은 뭘까요? 할 때 또 주식 시장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는 어떤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과하게 올라간 것은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태양의 열기에 녹아내릴 수 있지만 한국 증시처럼 오랫동안 억눌렸던 투자 자산은 반대로 트램펄린처럼 튀어오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시 또는 투자 자산들의 흐름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과한 부분이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역전이 될 수도 있지만 과한 부분이 더 오버슈팅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임계치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